네, 오늘은 이제 여론조사 소식을 좀 전해볼까 하는데 한국갤럽이 뭐 지난 2주 동안 조사를 안 했는데 오늘 당연히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찬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탄핵 찬성이 64%, 탄핵 반대가 32%를 기록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평론가님, 탄핵 반대 여론이 좀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해석해 주셔야죠. 잘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네. 아직도 계속 해석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충격, 놀라움, 공포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지배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제2, 제3의 계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군의 움직임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이 힘을 실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수층이 뭐 이념 성향이나 아니면 지지 정당을 바꿨다기보다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서 민주당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무당층에 있었던 경우나 아니면 지지 정당이 없는 경우에 특히 젊은 층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의사표현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요. 계엄을 선포한 지 38일째가 되고요. 야, 우리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네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28일째예요. 진짜 빨리 그러니까, 많이 지났구나. 네. 아니 그동안 뭐 한 거야 대체.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때 그 공포가 지배했던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 가운데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인데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의사결정을 지연했죠. 네. 사퇴 수습을 그 사람이 제대로 딱 했으면은 뭔가 그 이후에 계엄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여론이 기울어지면서 뭐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뭐 최상병 문제도 그렇고 다 윤석열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면서 그런 판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경향이 나타났을 텐데 거기서 판을 확 뒤집어 버렸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버려. 그러니까 사람들 기억 속에서 이게 처음에는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이밍이 제일 강했는데 지금은 여기 한남동에서 요새화해가지고 뻗팅기고 우리 진영이 내전을 한번 해보자, 한번 싸워보자 이런 분위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민주당 세력하고 싸워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진영 대 진영 구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에 그동안에 뭐 계엄 애들 잘못됐어, 윤석열은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젠 다시 진영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요. 조금 더 상세한 거는 네. 지금 앞에 얘기 조금 하실 사이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론은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더블 스코어인 건 맞아요. 그쵸? 근데 그 사이 아까 이제 평론가님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불법 체포라든가 불법 수사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그런 강고한 진영 전략을 쓴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불법 체포 영장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공감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사실 사인과 사인, 기관과 기관에서 갈등이 생기면은 누가 결정을 내려줍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뭐 부정한다? 그러면 법원 위에 뭐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법원 위에 더 이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인정을 할 것이다. 다만 제가 오늘 저희 당 뭐 공보국장까지 만나가지고 도대체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첫 번째, 공수처가 1차 체포 집행을 못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지난 3일에. 네, 화가 난 거예요. 이 무능함에 대해서. 일단 일주일 됐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내란죄를 삭제한다는 탄핵 소추안 의결서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5인 5회. 그죠? 예. 아니 어떻게 내란죄를 뺄 수가 있냐. 저 내란 수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실망한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을 오해라는 건데 이게 사실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면 헷갈리기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야 내란죄라면서 왜 내란죄를 뺏는 거냐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수가 결집을 하고 있는데 이 보수도 윤석열 좋아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박근혜 때 사례 보니까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분열을 하게 되면 우리 보수 정치가 향후 10년 망한다. 그러니까 이들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탄핵 심판에서 인용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탄핵이 인용이 되고 파면이 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는데 그러면 조기 대선 열리니까 우리가 윤석열은 그때 버리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조기 대선에서 재집권을 할 수도 있다.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 막아야 된다라는 그 지역적인 절대로 민주당은 싫다라는 이런 결집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내란과 관련된 수사들이 뭐 햄버거 모살, 체포 사살, 막 절단기 이런 것들이 또 계속해서 쏟아지면 그렇죠. 결국에는 네. 여론조사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를 한 사람들 분석을 해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응답자의 81%가 현재 탄핵에 반대하는 걸로 갤럽 조사 결과 집계가 되는데 또 재미있는 점은 정당 지지율은 굉장히 붙어져 가는 측면이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이번에 12월 3주차 조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24% 지지율이었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4%거든요, 평론가님.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그 숫자 가지고 머리가 막 너무 터질 것 같은데요. 방금 들어오기 전에도 숫자 가지고 계속 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사이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1월 넷째 주하고 거의 비슷한 지지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했을 때는 계엄 선포 직후에 조사했던 그렇죠. 그 네. 수치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조사한 걸 보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하더라. 30% 초반대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비슷한 때가 언제였나 제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지난해 12월까지는 민주당이 한 48%, 40%, 37%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그때 24%, 27%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민주당이 더 높았던 거예요. 그때 국면 제외하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온 게 11월 넷째 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위증교사 사건 재판 나오고 막 그랬던 시점 있죠. 네. 그때 국민의힘이 32였고 민주당이 33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의 지지율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엄연히 계엄 국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지 한 열흘 정도 뒤에 실시됐던 조사였거든요. 지금 갤럽 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원상 회복이 된 것처럼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숫자를 들여다보니까 뭔가 이상하긴 이상한데 전체적으로 탄핵 여론에 대한 프레임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당층이 많이 움직였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다시 했는데요. 그러니까 11월 넷째 주에 무당층을 보면 예를 들면 이번에 제일 많이 움직였다고 하는 나이대가 50대예요. 세대별로네. 예, 50대 지지율이 예를 들면 지난 12월 셋째 주에 조사했을 때 민주당이 57이었고 국민의힘이 17이었거든요. 오, 네. 근데 이번에 조사했을 때는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6이 나왔어요. 오. 꽤 많이 올라가고. 꽤 네.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 무당층 비율을 보면은 12월 셋째 주 때 50대 무당층이 16%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1월 둘째 주에 보면은 14% 무당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무당층이 한 4, 5% 정도가 자기가 어느 지지 성향을 갖고 있는지 무당층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무당층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보수층이 내가 뭔가 지지하면 창피할 것 같으면은 무당층으로 빠져. 민주당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또 지지 성향이 뭔가 이쯤이면은 내가 이런 정도 열받는 일 생기면은 가야지 하면서 정당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층을 계산을 해서 보니까 무당층이 1월 둘째 주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19%거든요, 지금. 근데 11월 넷째 주에 그 비슷한 지지율 나왔을 때 무당층이 24%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보다 무당층이 지지 의사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이따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도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 가까이 왔다 갔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거나
아니면 그 전에 조사했던 것보다 지지율 격차가 한 10%가 확 움직였다고 하는 층위에 무당층이 확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엄 직후에 보수층에서 내가 이거 윤석열은 아니고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대부분 몰려갔다기보다는 일부는 민주당으로 가고 일부는 무당층 쪽으로 쭉 빠져가지고 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일종의 내란 상황을 지금 만든 거 붙으니까,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그 무당층으로 빠져있던 사람들이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쭉 움직여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 상황에서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던 사람들이 이 정도면 이제 괜찮아 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원래 내 진영으로 가야지라고 움직였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 같은데요. 윤석열은 안 되지만 민주당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50대 무당층에 많이 있다는 건 거죠. 그렇게까지 꼭 민주당은 안 되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요. 근데 국힘으로 갔잖아요, 지금. 원래 근데 갈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네, 그랬던 사람들이 그 굉장히 위기 상황, 옛날에 80년대를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럴 거예요. 합리적 이성이니까 내가 또 겪은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계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아주 딱 계엄 선포됐을 때부터 마음속으로 딱 정했을 거예요. 그럼 그거는 심판의 대상은 윤석열이자 국민의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심리 하나에다가 제가 볼 땐 그보다 더 큰 거는 다시 계엄 못하게 막아야 돼. 계엄 못하게 막는 건 민주당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그랬다가 이제는 사태가 약간 좀 어쨌든 판단하고,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은 이제 직무정지 됐으니까 다시 계엄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야 자기 눈에 보이는 거는 윤석열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이거나 수습하는 과정에서 막 서로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내가 그래도 나도 그래도 보수인데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해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측면이 있고 민주당이 그걸 질서 있게 빨리빨리 정리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게 다 결합돼가지고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문제는 이런 숫자를 등에 업은 국민의힘의 태도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관저에서 수갑 채워서 데려가는 거는 국격을 떨어뜨린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버젓이. 이미 우리나라의 국격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땅바닥에 떨어졌죠. 하지만 그 떨어진 국격을 다시 세워 올린 게 우리 국민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민의 힘으로 이 계엄을 막아낸 것이고요. 우리 보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돼 버리니까 다시 환율 정상으로 돌아가고 또 갑자기 이상한 행동이 이러니까 또 갑자기 환율 올라가고 그런 거 경제가 그야말로 제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뭐냐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여권 내 대통령 후보에서 1등을 했다는 점이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뭔 일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30% 이상으로 압도적인 32%, 대한민국 1등 그리고 2위가 8% 한 4배 차이 나는 거죠. 4분의 1. 그래서 김문수. 그다음에 2등이 이제 여권에서 2등이 한동훈 6%, 홍준표 5%, 오세훈 3%. 그러니까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한 김문수가 갑자기 1등.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 1등이 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또 하냐면 한동훈이 사라졌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친한가 반한 간에 서로 분열 같은 양상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이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뭐 의원들이 뭐 관저로 쫓아간다거나 뭐 이런 백골단이라거나 뭐 내란 특검에 대해서 재표결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냈을 거예요. 껌껌이 이제 반대를 냈겠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같은 보수 지지층끼리도 분열이 돼서 이게 확 주저앉아 있을 건데 지금 완전히 극우파로 일심단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지지층이 조금 떨어진 거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들 중도층에서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급해 보인다. 빨리 하려고 말한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서부지법에다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막 제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공수처법 31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살고 있는 곳이 서부지법이고 원래 주거지 관할로 합니다. 증거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고 음. 그래서 이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체포를 하지 말고 꼭 대통령을 체포해야 되냐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기관들이 충돌을 해서 차라리 그냥 좋게 협의해서 수사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그럴듯한 궤변인 거예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예 무대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방송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일부 국민들은 아 이게 맞나라고 혼동을 하는 건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궤변이다. 아니, 근데 하물며 제가 진짜 이 뉴스를 보고 너무 황당했는데 인권위원회 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기본권 문제를 한마디도 안 하는데 인권위가 지금 네. 전원위원회에 어떤 안건을 올렸냐. 그 피의자 윤석열의 탄핵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안건을 지금 올리고 논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 위원장이 옛날에 헌법재판관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박근혜 파면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나? 제가 그 그거는 시기는 좀 약간 좀 헷갈리는데? 헷갈리는데 여하가 네. 헌법재판관을 지냈다는 사람 아닌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아, 물론 그 대검의 네. 이제 공안부장 출신이기도 하죠. 네. 아 그러니까요. 물론 뭐 공안부장이든 뭐 지금 그렇게 따지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트집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자기가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탄핵 국면에서 인권위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더 사람이 이상해졌고 더 뭐랄까 기독교 복음주의에 완전히 경도돼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그리고 윤석열이 지명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명해서 너무 감사했다고 생각하나? 하나? 어떻게 이거를 대통령의 인권을 생각하지? 아니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은 원래 계엄 선포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인권위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요청 받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싹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회의 안건을 올려가지고 채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미친 사람 아니야 정말? 아니 체포 당해가지고 구금되어 있으면은 신체가 엄청나게 안전해집니다 지금보다. 사실 지금 관저 있으면은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을 거예요. 근데 거기 딱 체포되어가지고 있으면은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고 방어권도 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네. 변호사가 와서 접견해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윤석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보신을 위해서 한 말 아니에요. 윤석열이 날아가면 이제 본인의 자리도 좁아지니까. 뭐 입지도 당연히 좁아지긴 할 뭐 텐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국가인권위원장을 억지로 끌어낼 수도 아니 없어요. 인권위원회라는 게 쉽지도 기관의 않아요. 창립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강한 권력자, 버티는 직무정지된 그러니까요.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가 이런 거를 안건을 올려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한 일 이 아니겠습니까? 자체로도 이게.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반증한 거죠. 다음번에 이런 걸 물어야 되겠죠. 이 또 사람한테. 공항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동이 얼마나 거센 나라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총선 때도 200석 무너질 것 같다고 하니까 갑자기 보수가 확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끔씩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래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네. 나라고 이념 중에 반공이라고 하는 이념에 굉장히 경도되어 있는 나라고 그 물에 젖어 있는 나라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반동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민주하고 난 다음에 독재가 시작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런 나라들이 좋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도 한 5번 정도 뒤집어졌었어. 그러니까 역진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두환이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헌법 개정도 하거든요. 지가 통치하기 좋게 그리고 대통령 간접 선거로 다 뽑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주권 재미는 그대로 뒀어요. 지가 통치자로 독재하면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지가 그냥 헌법 1조에다가 그냥 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든지 독재하면서도 주권 재민하고 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취와 억압도 질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착취와 억압이 계속 상존하면요, 그게 질서가 돼요. 그러니까 독재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윤석열은 그 착취와 억압을 질서 있게 만들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환호하면서 그 사람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엔 그런 세력과 거기에 기득권과 이런 것들이 다 똘똘 뭉쳐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만큼 많이 존재한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민주당을 한꺼번에 확 화다닥 하면 그냥 바로 잡아뜨릴 수 있을 것 같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다. 아니,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이다 이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제가 그 말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윤곽근 변호사 맞아. 예. 뭐 평화적인 계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막 우려하고 있다. 이런 걸 두고 행복한 지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평화적 계엄을 위해서 질서 유지를 해서 야구방망이 꺼내고 반달형 절단기 가져오고 총으로 쏴가지고 문부시라고 하고 이게 질서 평화적인 아니 겁니까? 그리고 제가 안창호 위원장 보니까 대검 공안부장이 아니라 공안기획관 출신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윤곽근 변호사 얘기를 좀 드리면은 그분 워딩을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계엄을 통해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국민들이 인식하는 여러 위기 상황이 좀 더 심각함을 알리고 나라는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고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혼란이 생겼는데 이게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하고 이거 진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이해 안 이게 되죠. 유시민 작가는 그런 사람을 양복 입은 침팬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력 옆에 붙어서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어떤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권력자와 함께 가는 사람들. 지금 내란 세력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거예요. 또 독재 시절로 말하면 독재 시절에도 정당은 다 있었어요.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정의당이 민정당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정치인 다 있었어요. 국회의원 배지 다 달고 다 행세하고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는 그냥 인간의 원래 원초적 본성을 갖고 있는 침팬지류로 구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냥 양복 입은 침팬지 정도 수준의 지적 능력과 사회 인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히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믿고 싶지 않은 게 오늘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가장 섬뜩했던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급부상인데 이거를 과연 국민의힘의 건전한 상식을 가졌다고 믿고 싶은 배지를 단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바라던 바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평론가님? 글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긴 할 텐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권 후보가 됐지? 진짜.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몇 주 사이에 20%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선 후보가 됐네? 보수층에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결국은 지금 어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도 아까 위기감에 뭉치거나 이렇게 모이는 현상은 나타났지만 그 일종의 구성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뭐랄까 국민의힘에서 주류 세력이 돼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광훈류의 극우 집단이 주류 세력이 돼가고 있는 코어 세력으로 가고 있다. 예. 왜냐하면 끊임없이 일종의 외곽에다 두고 필요할 때 잠깐 이용하고 그리고 절연한 것처럼 손 잠깐 놨다가 또 필요할 때 잠깐 손 잡는 정도 관계가 아니라 이 정광훈류의 극우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류로 교체되면서 그 사람의 그 정도의 인식 갖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강경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주류 세력이 교체되길 원하는 층이 그만큼 많이 있구나.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선 반가워할 일인가요? 아니 사실 김문수 나오면은 정말로 뭐 당연히 탄핵 되고 나서 조기 대선 열리면은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은 상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도 좀 제대로 서야지 이 나라가 같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선 적이 없잖아요, 보수가. 이게 뭡니까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속마음 어때요? 우리 김문수 대선 후보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예. 뭐 김문수 나오면 내가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진짜. 네. 아니 우리 김문수 이제 장관님이 51년생이신데 우리 또 이제 강성미 평론가님 그보다 한 30년 어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30년인데. 네. 아니 이런 건 진짜 비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상현 같은 사람들도 오죽했으면 가가지고 이제 뭐 탄핵이 뭐 반대해야 된다, 뭐 계엄이 정당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여기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당에서는 이런 소리 해야지 아스팔트 부대한테 지지를 받아야지 대선 후보가 되는구나 하고 홍준표 시장도 더 노력할 거예요.